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버생 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8월 무역수지, 수입과 수출이 모두 하향 조정되면서 4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지금 9월 15일 화요일 시장 개장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주춤했던 가운데 아직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우리 시장 오늘 어떤 모습 보일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출발 함께 하실 분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예병근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분위기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 양증시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 같은데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일단 빨간불을 좀 보이다가 다시 한번 좀 약박권으로 좀 뒤바뀌어진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0.05% 정도 좀 하락한 1930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의 경우 1930선 좀 부근에서 좀 마감을 하고 오늘장에서도 1930선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내주냐가 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수급 자체가 좀 불안정한 상황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이라든지 기관이 좀 동반 매도세를 오늘장에서 좀 이겨낼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1930 어느 정도 좀 지지 라인을 좀 구축해 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1930선에서 1945선 정도까지는 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의 경우 0.32% 상승한 665선에서 시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 일단 660선 부근에서 좀 좁은 박스권 형태를 그려나가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최근 들어서 중국 상해 증시와 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어느 정도 660선에서 지지선 라인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660선 부근에서 다시 재차 한번 좀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아무래도 당분간 118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는 좀 FOMC 회의가 좀 강하게 좀 관망 심리를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뭐 뚜렷한 이제 모멘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율의 경우는 1180선에서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지수 양시장 모두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1945선까지 코스피가 등락을 좀 거듭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중국 시장 개장 이후까지 움직임 더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 상황 살펴봐야겠죠. 예병근 멘토님. 네, 일단 제가 오늘 아침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는 끝났다. 이제 그들은 매수로 전환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매수로 전환했을 때 과연 어떤 업종에 매수가 이제 몰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으로 보면 제조 쪽에서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편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좀 지금 매수세가 많이 쏠리고 있는 반면에 지금 그 이 제조 쪽에서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새로 들어올 섹터는 결과적으로 보면 저 IT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좀 약하게나마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쪽이 IT 종합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주 쪽으로서 대형주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 보면 지금 가장 강하게 조금 나오는 것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기가스업, 그 다음에 지금 운수창고 쪽, 그러니까 바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운수 창고, 그다음에 운수 장비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하고 오늘 기관이
좀 강한 매수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융투자가 또 지금 매수세를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는 결국은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을 지금 위쪽으로 이제 방향선회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강하게 지금 매수 들어오는 쪽은 섬유의복 쪽입니다. 제가 바로 제4의 중국 석유 관련주는 섬유의복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섬유의복 쪽에 기관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뭐 꼭 강조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능성 섬유에 대한 부분들, 그 종목들이 전일도 강하게 올랐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는 확연하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비원금 멘토는 오늘 외국인 매도가 끝났다라고 보시면서 외국인이 어떤 섹터를 샀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현재 전기가스, 운수 창고 쪽 그리고 완성차 이렇게 관련해서 외국인 매수가 몰리고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섬유의복주 역시 기관 매수가 현재 괜찮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전체적인 시장 수급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자세히 김진경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지금 어제의 경우는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 좀 양시장으로 좀 동반 매도를 보였는데 의외로 오늘 좀 아침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한 37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7억 원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는 약 47억 원 정도 좀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 시장 분위기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전장에는 소폭 좀 매수가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오후장 들어서는 바로 좀 매도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고 해서 아직은 좀 안심하실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일단 장 막판까지 이런 좀 외국인의 움직임이 꾸준하게 좀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로 동반 매도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한 11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한 2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는 한 24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흐름 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좀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운수장비와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어제 좀 외국인의 모습이 외국인의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외국인 한 11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한 6억 원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이제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한 33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1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대부분의 업종으로 위주로 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일단 수급 흐름은 그래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업종별로 수급 흐름 좀 살펴본다면은 일단 외국인이 거의 좀 제조업종 위주로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좀 제조업종 의 경우는 이제 12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약 8억 원 정도 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화학이나 제약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과 기관 좀 양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의 경우 이제 코스닥 급락으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 좀 양 모두 좀 매도세를 보였는데 오늘의 경우는 좀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으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김진경 연구원님은 수급이 점차 안정화는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수급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수급이 일단은 거래소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를 전망하신 예비연금 멘토님께서는 이 장 마감까지도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를 뒤로 늦출 것이라는 명분들을 앞으로 자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명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조차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빠져나갔던 이유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신흥시장에, 즉 이머징 마켓 국가나 신흥시장에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매수세는 오늘 장 막판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미 막바지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막바지에 온 시점에서 자네트 옐런 의장이 함부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의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금리 인상 시기는 당연히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던 6월 달부터 강조드렸던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어느 정도 조각들이 맞춰 나가는 과정, 그림들이 맞춰 나가는 과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매수세 계속 지속적으로 오늘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외국인 매수세 장 마감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서요,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말씀까지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지금 어떤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70전이 하락한 1182원 4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좀 더 이어가면서 1179원 5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80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약보합세로 출발한 것은 뉴욕 여교 시장에서의 달러원 1개월물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는 없었고요. 중국 증시 조정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과 함께 달러 N은 119.82엔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 N의 하락과 함께 달러원 1개월물은 반대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달러원 1개월물은 유럽 여교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미리 청산한 결과 뉴욕 여교시장에서는 어제 서울시장 종가보다 하락한 1182원 65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유럽 여교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 1181원 85전 수준까지 하락했는데요.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반영해 미리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움직임은 1180원을 전후한 수준에서 저가 매수 세력들과 충돌하면서 환율은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변수는 역시 중국 증시 동향입니다. 어제 중국의 주요 지수는 중국의 8월 도시 고정자산 투자와 산업 생산의 부진을 반영하며 하락세를 보였고요. 중국 증시는 지난주까지 기술적 반등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하락세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를 유도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 중국 증시 조정이 지속이 될 경우에 미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 약세 동향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연기하는 명분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은 금리 동결에 대한 시장의 해석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가이던스에 따라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원은 1178원에서 1185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됩니다. 네, 원달러 환율 약세 출발했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모습 보일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은요, 삼성물산입니다. 9월 1일 합병을 했었죠.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해서 새로 탄생한 통합 삼성물산이 오늘부터 거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존속법인인 제일모직이 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바꿨고요. 이 합병 신주 5,600만여 주가 추가 상장이 됐었죠. 이 삼성물산 그런데 첫 거래일 오늘부터 좀 약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두 분께 모두 여쭤볼 텐데요.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네, 삼성물산의 경우가 이제 재상장부터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차익시장 좀 매물이 좀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통 물량도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주가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방어해서 찾기에 좀 돌입을 한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방향을 찾기 위해서 좀 재차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매수를 만약에 하고자 하신다면은 단기적 진입을 하신 분들은 지금으로서는 신규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진입은 가능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받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일단 뭐 재상장 이제 첫날부터 조금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 14만 원대 부분까지는 좀 소폭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이제 14만 원 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박스권 형태로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한 14만 원 선에서 거의 17만 원 선까지 이렇게 좀 단기 박스권을 좀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좀 재차만 주가가 이제 방어서 자리를 잡고 나서 17만 원 선은 좀 어느 정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런 좀 합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좀 시너지 효과는 기대가 되고 있지만 아직 단기적으로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김진경 연구원님께서는 삼성물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너지는 앞으로 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4만 원까지 조정 가능성 열어두셨네요. 자, 이어서 삼성물산 예병근 멘토님께도 여쭙니다. 예,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엘리엇과 그다음에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을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여러분들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온당치 않다.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에겐 좀 합리적인 합병 비율이겠으나 삼성물산으로 봤을 때는 비합리적 합병 비율이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제일모직은 기대감까지 부과가 된 것에서 합병이 결정이 된 것이고요. 삼성물산은 실망감에까지 꺼진 상황에서의 합병이 결정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됐다는 것은 두 가지가 상쇄되는 효과를 좀 가져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직 엘리엇이 완연하게 이들에게 손을 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하고 끝까지 어떤 법적 분쟁에 대한, 물론 언론에서는 다 잠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적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삼성물산이 앞으로 제일모직과 이미 합병된 상황에서의 부분에서 과연 이들의 지배구조 체제를 본다면 이대로 삼성물산을 그대로 이대로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시에 엘리엇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이제 일반 주주들한테 약속한 것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말고 이 나머지 지분율이 좀 높은 분들과 약속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바로 연기금, 그러니까 연기금이죠. 연기금과도 약속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삼성물산의 주가를 과연 하락세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저는 아니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낙폭을 메워 나가는 장면, 그 다음에 그들이 아직은 삼성물산에 대한, 그리고 이 제일모직과 합병가에 대한 부분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크다는 걸 참고를 해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물산이 과히 나쁜 구간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들 외국인들의 움직임에서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은 굉장히 큰 시너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급격히 들어온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어려운 부분들을 상쇄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중기적인 관점을 좀 보셔야 될 때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다면 좀 신규 매수적인 접근도 가능해 보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병근 멘토님은요, 이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주시면서 오늘 이 종목이 하락하고 있지만 낙폭을 조금 메워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너지가 기대되는 모습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정받을 때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이 뉴프라이드가 중국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은 김진경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투자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네. 했는데 이 종목의 경우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좀 정리를 하실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라이드가 이제 중국 면세점 사업 진출 소식으로 좀 연일 급등세로 좀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실 중국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연속적으로 좀 급등세로 보여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또 갑작스럽게 차익실현 좀 매물이라는 리스크도 함께 좀 열어두셔야 되실 자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신규 매수는 전혀 마땅치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서서히 좀 정리 단계에 진입을 하시라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뉴프라이드가 이제 중국 내에서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면서 내년 정도에는 이제 한국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좀 자파 부분들을 좀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런 좀 판매에 대해서는 매출 성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매출이라든지 어떤 좀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기대감마저도 이미 주가는 사실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런 좀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된 만큼 사실은 어떤 좀 결과치가 확실하게 나온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어떤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좀 없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만 본다면 사실 뉴프라이드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다 대부분 좀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뉴프라이드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주가 자체에 대해서 좀 매력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정리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프라이드 많이 올랐죠. 이 기대감이 이제는 거의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매일 유업이 실적 기대감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매일 유업 3분기 좀 괜찮은 실적 나올 것 같은 모양이죠? 네, 매일 유업이 오늘 좀 2%, 현재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대부분 아시다시피 조금 우유, 이제 발효유 산업을 좀 하는 부분 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커피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커피라든지 캔커피 부분을 좀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출 증가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유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3분기라든지 좀 하반기 동안 실적 개선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좀 편의점에 가면은 가장 먼저 짚는 게 이제 커피인데요. 그러니까 커피 산업이 좀 가장 크게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커피를 찾는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일 유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매일 유업의 경우 이제 커피 부분은 이제 점유율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우유 시장도 점유율도 서서히 좀 개선이 되어 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유업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은 이제 오늘 좀 어느 정도 급등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36,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번 좀 진입을 해보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좀 V자 반등세를 그리면서 조금 우상향 흐름이 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경우는 한 37,000원 부근에서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을 응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거의 37,000원 부근에서 만약에 좀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으로 한 42,000원 부근까지는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현재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라며 37,000원 이 매물대 37,500원 정도죠. 37,500원 정도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2차적인 목표가 42,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부터 해서 앞으로 기대감 큰 이 매일 유업이니만큼 36,000원까지 조정이 나오면 새로 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이 보유하신 분들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다 보면은 이 목표가 42,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기죠. 이 CGN이 미국 헬스케어 기업과 계약했다는 소식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은요. 지금 전자부품 관련주인 코엘 패션이 이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은 예병근 멘토님 끼워줍니다. 예. 일단, 무슨 종목부터 좀 네, 시젠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시젠 같은 경우에 이제 진단검사 장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궁경부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여성 질환 쪽이죠. 그러니까 여성 질환 쪽에서의, 진단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시젠의 어떤 광고를 한번 예전에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고를 보면서 진짜 눈물을 흘릴 만한 광고였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광고였나요? 이제, 딸이 시집을 가는 과정에서 아마, 어머님이 이제 그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자궁경부암. 그래서, 그 딸의 마음을 담은 영상 광고였는데, 굉장히 짠한 그런 네. 모습이. 그때부터 주가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야, 이 광고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 광고가 하나 전해주는 메시지가요, 정말 어떤 딸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오래 살아야 되는 어머니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광고가 아마 미국에서도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즌의 주가를 잠깐 보자면요. 급등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거품이 좀 아직까지 실적이 받쳐주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생길 수 있다. 즉 미국 시장의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시즌에 지금 가격대가 크게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대가 명확한 구간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박스권 상단이었던 바로 이 부분이죠. 43,200원대 이 부분인데 지금 44,000원대면 거의 그 박스권 즉 지지대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구간 거기까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반등세가 나온다면 기술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한 3분의 1선 수준인 51,000원대 이상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51,000원대 이상까지 반등 시점을 노려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44,000원대 밑에서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다면 이 44,000원대 아래에서 매수 구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유 관점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고 그 44,000원에서 단기적 슈팅 51,000원대까지는 한번 단기적 슈팅 구간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갭을 너무 크게 띄우다 보니까 갭을 몇 고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몇 고로 들어오는 자리대에서 잘 매수를 하신다면 추세를 돌려 세울 때 5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인데요. 바로 코엘 패션입니다. 이 필코전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필코전자가 이제 앞으로 실적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 즉 우리나라가 뭐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제가 전에 아마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성실함으로써 그 기술력으로 극복해 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여전히 지금 앞으로의 주도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전기 전자 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극복해서 다시 중국의 어떤 침해라든가 일본 엔제의 공습들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이제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까지 우리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기술력으로 극복이 되는 그리고 진입 장벽이 크게 낮지 않는 쪽에서의 전기전자업종 쪽은 좀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필코전자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기서 지금은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은 나와야 되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저는 횡보 구간대에서 하단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규 매수 접근은 저는 좀 불허하는 쪽으로 가고 싶고요. 대신 이제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2,600원대까지 이게 조정이 들어와 준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규 매수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요.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또 끌고 가보셔야 돼요. 3,400원대 이상까지는. 그래서 요 구간에서의 박스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상승한 종목은 실적이 좋으니까 받쳐는 줍니다. 지지대는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지지대와 그리고 어느 정도 상단대의 매물 소화대 그리고 그들의 차익 실현 욕구 이런 것들을 혼합이 되면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기록하는 만큼 지금 신규 매수는 어중간한 자리대다. 그러니까 2,600원대, 2,700원대 아래로 떨어지면 신규 매수 가능하지만 지금 신규 매수는 불가한 자리대다. 그렇다면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3,400원까지는 지고 가야 된다. 어떻게든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지금 박스권적인 부분에서 보면 중간 위쪽입니다. 어중간한 자리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규 매수를 더더욱 좀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엘 패션이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실적 개선에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좀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만약 지금보다 2,600원까지 조정이 될 경우에 매수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단은 3,400원까지 오르는지 여부를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화를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한화가요. 현금 흐름 우려 해소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화건설이 이라크 공사 선수금 2,400원을 억 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화 어떤 상황인지 김진경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한화가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좀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그 한화건설 이제 자회사가 이제 공사 선수금 2,400억 원 정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화건설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좀 유동성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좀 높았는데 이런 좀 선수금을 좀 받아내면서 현금 흐름에 대한 좀 우려가 좀 감소가 된 듯하고요. 사실 그동안 한화에서 자체에서 이제 한화 테크인과 같은 좀 이런 인수 문제로 인해서 좀 현금이 아무래도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조금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하나의 경우는 좀 단기간적으로 좀 반등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어쨌든가 이제 좀 큰 규모의 선수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우려했던 어떤 좀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나의 경우가 지금 현재 본다면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시장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재무 상황에 대한 좀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의 주가가 워낙 크게 좀 약세로 보여왔었는데요. 지금 본다면은 한 39,0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해놨고 39,000원대 초반 부근에서 서서히 좀 반등을 시도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적인 분위기가 크게 좀 낙폭과대된 종목 위주로 좀 반등세가 나오긴 하는데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단 추가적인 반등세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런 좀 그동안에 좀 문제가 가장 크게 제기가 되었던 현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반등세는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한 V자 반등까지는 좀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완만한 반등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43,200원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은 한 45,000원까지 2차적인 목표가 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 43,500원 정도에서 좀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43,5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은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1차적인 목표가 43,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추가적인 목표가 45,5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완만한 반등세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3,500원까지 1차 목표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2차 목표가로는 45,5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김진경 연구원님께 또 한 가지 지주회사를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CJ가요, 외국계 매수 유입의 상승폭을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CJ는 또 어떤가요? 네, 현재 CJ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이제 모건스탠리 쪽 창구 쪽에서 좀 외국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 CJ라는 회사 자체가 문화 콘텐츠라든지 외식 사업 부분에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트렌드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외식 문화 사업에 사람들이 가장 큰 좀 관심을 모여들고 있고요. 사실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추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시장 안에서만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좀 여러 해외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본다면은 좀 자회사들이 좀 어느 정도 크게 활동을 하면서 CJ라는 지주 회사
회사도 함께 조금 어떤 좀 매출이라든지 성장성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한 이제 비상장사인데 이제 드럭스토어인 이제 CJ 올리브영도 크게 좀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길거리만 보다 하더라도 제가 올리브영 매장을 굉장히 좀 많이 봤었는데 이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CJ에 대해서 성장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의 경우는 거의 좀 오너 리스크까지도 함께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 이제 좁은 박스권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성장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한 26만 8천 원 정도 부근에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저점을 서서히 좀 높이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한 26만 8천 원 그리고 한 29만 원 정도 이 좁은 박스권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그래도 전고점인 32만 8천 원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외식과 문화 콘텐츠, CJ가 참 잘하는 분야죠. 이 부분이 앞으로도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해외 진출까지 가능한 만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시면서요. 이 박스권만 돌파하면 32만 8천 원까지도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이병근 멘토님께 여쭙고자 하는데요. 네.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던 섹터죠. 미래 먹거리, 사물 인터넷주가 오늘 참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네. S넷과 코콤 모두 지금 삼성전자 모멘텀에 오르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종목들 어떤가요? 예, 일단 S넷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S넷은 제가 2014년도 바로 중반 때부터 S넷, 코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S넷 가격이 한 4,200원대였고요. 코콤 가격이 한 5,400원대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해왔었고 그 이후에 한참 또 상승 이후에 한참 또 조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재부각을 받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성장 산업들은 어느 정도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또다시 상승하고 어느 정도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또다시 상승. 즉 뭐 우리가 1파, 2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파동 이론들에 적합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즉 계속 파동 이론을 이어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S넷하고 코콤이 왜 올라오느냐. 산업적인 판단을 보면 결국은 사물 인터넷 시장, 앞으로의 미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S넷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물 인터넷의 근간을 이루는 바로 네트워킹 사업에다가 통신 사업, 거기다가 또 하나 이들 자회사죠. 구더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보안 통합 솔루션 시스템 이런 것까지 같이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시스템, 통합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넷이 뭐 하는 회사냐 과연 IPv4라고 불리는 우리 지금 4개짜리 회선을 이제 그 6개짜리 회선으로 바꿔주는 IPv6로 바꿔주는 바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넥밴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워치 앞으로는 스마트 이제 슈즈, 신발까지 모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기기들이 결국 인터넷으로 다 사물 인터넷으로 보면 인터넷에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연동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4개짜리 회선, 즉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보통의 IPv4 라인입니다. 이것들은 결국은 트래픽 초과 현상을 계속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그룹 내부터 IPv6 라인으로 다 교체를 했죠. 그 공사를 맡았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인천공항 쪽에 공사를 했던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도 광급공사들, 그러니까 IPv6 라인으로 교체하는 광급공사들을 제일 많이 따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또 이 정부에서조차도 IPv6 라인 교체하는데 교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 성장성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지고 가셔야 돼요. 잘 지고 가셔야 되고 지금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중장기적 관점이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면 여기서 또 한 번의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렁거리더라도 나는 이 가격에 사서 크게 한번 지고 가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최근에 보면 가족분들에게 차익 실현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SNS이 8,000원대, 코콤이 16,000원대 이상에서 차익 실현 얘기를 다 드렸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할 수는 없는 자리대입니다. 일단은 몇 번의 출렁거림이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가능하면 조금 저가 매수를 하시면 좋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16,000원대 그 박스권 상단을 계속 뚫기 위해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펀더멘탈 훼손 없이 빠져버렸던 구간들을 다 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홈과 관계된 코콤 역시 마찬가지인데 단기적으로 50% 구간이 갔어요. 그런데 50% 이상이죠. 거의 60%대 가까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승의 제한적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밑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굉장히 강한 차익 실현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 역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대고요. 그것을 다 막아주기는 어떤 기간의 수급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가 매수 때에 유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가 매수 필요 없다. 나는 비싼 가격에서 비싼 가격에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도 유효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홈의 대장주가 바로 코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사물 인터넷의 근간 네트워크 쪽의 대장주는 SN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이 미래 시장인 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말씀 누차해 주셨는데요. S넷과 코콤 모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상승이 당장 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저가 매수로 가셔도 좋고요. 지금 매수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을 좀 알아봐야겠죠.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김진경 연구원님.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FOMC 회의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시장의 그동안의 조정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FOMC 회의였습니다. 이런 좀 FOMC 회의가 어느 정도 좀 이벤트가 마치고 나서야 시장은 다시 한번 방아쇠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좀 이벤트를 앞두기 전까지는 당분간 코스피의 경우는 좀 좁은 박스권 등락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개별 종목별 위주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별 대응 말씀해 주셨네요. 이어서 예병근 멘토님 전략도 들어볼게요. 예, 아침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세는 지속이 될 것이다. 물론 팔았는 거에 비하면 진짜 소폭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156억 정도의 매수수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라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기적 반등을 노려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근 멘토님은 단기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예병근 멘토와 함께 오늘 장 출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증권사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금리 인하에 무게에 실려 단 당정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FOMC 이전까지 방향성 없는 지루한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보셨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FOMC 앞두고 눈치 장세, 3분기 실적 개선주에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FOMC 앞두고 단기 변동성 장세,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전략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자세한 전략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전일시장 전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FOMC에 대한 좀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좀 경계감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면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좀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시장이 좀 조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도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좀 순매도세에 나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특히나 지금 거래대금이 좀 급격하게 좀 감소를 하면서 좀 방향성 없는 그런 좀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틀이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17일 그 FOMC 이전까지는 당분간 이번 주는 좀 다소 좀 방향성이 없는 그런 좀 지루한 좀 시장 등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 또한 이제 추석 연휴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석 연휴 전에는 좀 시장 흐름이 좀 지루했다라는 점에서 역시나 좀 이번 주와 다음 주 추석 연휴 전까지는 다소 시장이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좀 제한적인 그런 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단기적인 그런 좀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역시나 좀 그동안에 좀 많이 좀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 7월 22일 부동산 대책 가계 그 대책 이후로 낙폭이 좀 과대했던 건자재 업종 중에서 특히나 이제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FOMC 회의 전까지 조금 지루한 흐름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주시면서요. 이 다음 주 추석 연휴 전까지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 있을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낙폭과대 건자재 업종 중에서 시멘트 업종에 좀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IT와 자동차 대형주에도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오늘 일장 핵심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먼저 수급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176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177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58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175계약 순 매도, 외국인 544계약 순 매수, 기관 604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2688계약 순 매수, 풋옵션 1957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2691계약 순 매도, 풋옵션 1794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699계약 순 매수 중이고 풋옵션 14계약 순 매수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전반적인 그 수급 주체들이 다 약간 몸을 사리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장선이 235, 상승 2차 장선이 237, 하단 1차 지지선이 230, 하단 2차 지지선이 227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 갭상승 이후 오전 내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이후에 오후장부터는 좀 약간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갭상승으로 시작한 이후에 하락 전개를 좀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는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인 모습으로 중국 개장 가격을 확인하고 가겠다는 좀 의지로 보이니까 오전에는 고가 부분에서 좀 짧게 좀 매도 수익을 좀 내신 이후에 10시 반 중국 개장 가격이 어제 종가인 3114.80 위인지 아래인지에 따라서 이후 포지션을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의 하락 트리거를 좀 유의해야 될 시기이고 중국 시장이 미국 FOMC 회의 이전에 3,000강이 좀 무너지면은 굉장히 좀 큰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시장 동향을 좀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셔야 될 시장이고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좀 갭상승한 이후에 하방을 한번 밀었다가 지금 다시 오늘 고가까지 다시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가격에서 한번 매도를 짧게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거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이후 중국장 개장 이후에 중국장 3114.80 위아래에 따라서 위면 매수, 아래에는 일단 매도로 첫 거래를 좀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장 모습을 지금 전반적인 세계 국가들이 지금 다 지금 주의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이고, 미국 FOMC 회의랑 중국 시장 지수 동향 3천 다시 깨지고 나서 하방으로 다시 지속이 되느냐,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다가 포커싱을 하셔서 거래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 하락 여부를 조금 더 보시면서 동향을 좀 파악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가격에서 좀 매도를 짧게 잡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시장 전략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이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한 코스닥은 조금 갭을 메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장 개장 이후 그리고 오늘 마감장까지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